오늘은 18회 예고에 갑자기 등장한 반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소현세자와 강빈에 얽힌 역사적 사건을 대입해 그 충격적인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을 통한 내용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18회 예고편의 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영과 하룻밤을 보낸 길채는 은혜와 만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이에 은혜는 이역관 날이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은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에는 길채 손에 반지 하나가 들려있는 것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어 길채가 씩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마치 이 반지가 장현이 길채에게 선물해준 청혼 반지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도대체 이 반지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18회 예고편에 등장한 것일까요? 정말 이장현이 길채에게 준 청혼 반지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7회로 가보겠습니다. 길채는 자신이 이혼할 때 가지고 나온 장도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소영조 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영조 씨는 이미 길채가 이혼당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죠. 이어 길채에게 먹고 살려고 애쓴다며 오랑캐에게 욕당한 여자가 파는 장도를 누가 사겠냐며 자신이 아주 비싸게 사줄 테니 대신해줄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하죠. 이어 소영조 씨는 조만간 세자가 조선에 아주 들어온다며 길채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영조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길채가 강빈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듯 보였죠. 그래서일까요? 길채는 이날 소영조 씨의 부탁을 생각해보겠다 전한 뒤 일단 거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8회 예고에서 문제가 터졌죠. 길채가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소영조 씨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길채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젠 장영과 함께 살기로 했으니 돈도 많이 필요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환양녀로 취급받고 갈 곳이 없는 승하와 자신이 돌봐야 하는 어린 고아들과 가족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장현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길채는 자신이 강빈과 소현세자를 잘 알고 있으니 소영조 씨의 부탁을 들어줘도 괜찮을 거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실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소영조 씨는 밤낮으로 인조 앞에서 세자와 세자빈을 헐뜯고 둘을 모함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악랄했던 짓은 바로 강빈에게 소현세자를 독살하고 나아가 인조까지 독살하려 했다는 무고를 씌워 죽게 만든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길채가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소영조 씨에게 팔았던 장도가 궁중 저주 사건에 휘말리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채가 준 장도는 아마도 장렬왕후와 영풍군 부인 신씨를 저주한 사건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즉 길채가 판 장도가 환양녀의 저주가 담긴 장도로 둔갑하고 이를 장렬왕후의 모습을 본뜬 저주 인형의 난도지라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길채는 환양녀이고 남편과 이혼했기에 누구 하나 말을 들어줄 사람도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서 소영조 씨 입장에서는 이용해먹고 누명 씌워서 죽이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영조 씨는 길채를 너무 쉽게 본 것이죠. 알다시피 길채가 누군가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서 만주어까지 배워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밝히던 여장부였습니다. 거기에다 장사 이치도 밝아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길채는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길채는 박대가 빼앗기고 남은 유기 그릇을 팔기 위해 한대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댁 마님에게 유기 그릇을 모두 팔고 나오죠. 이때 길채는 그댁 마님에게 돈 대신 착용하고 있던 비녀와 옷가락지를 받아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8회 예고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채는 소영조 씨를 찾아가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의 증표로 소영조 씨에게 물건을 하나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18회 예고편에 나왔던 그 반지를 말이죠. 이 때문에 소영조 씨는 길채의 생각지 못했던 요구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던 것이죠. 길채를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확 느끼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반지는 장현이 길채에게 선물해준 것이 아닌
소영조 씨의 물건일 확률이 큽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은혜가 이런 반지를 샀을 리도 만무하고 착용도 한 적이 없었죠. 거기에다 이제 막 길채에게 장현 소식을 들었는데 반지까지 미리 마련해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장현이 갑자기 길채에게 이런 반지를 주고 갔다고 보기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조선시대 때 청혼이나 결혼 선물로는 옷가락지를 선물로 주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소영조 씨는 길채가 자신이 지시한 일을 마무리 짓자 사병들을 시켜 길채 집을 뒤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길채에게 줬던 반지를 되찾아 오라고 말이죠. 결국 나중에 이 반지가 길채를 살리고 궁중 저주 사건의 배우가 소영조 씨임을 밝히는데 결정적 증거가 되면서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역사에서 소영조 씨는 궁에서 저주한 사건의 배우로 밝혀지면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